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 마린파크 상가의 의장, 관리단 의장 전현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번에 저희가 이렇게 법리적인 부분에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부분 대신에 우리가 웬만하면은 좀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그 이유가, 유튜브를 통해서 뿐만 아니고 아마 지인분들이나 주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제한테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요. 메일로도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관리사무소 쪽으로 소장님께 아마 연락을 또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관리소장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마 여타 관리소장님은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같은 어떤 그때 당시에 그 관리업체가 아주 악랄한 관리업체였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마음대로 월급도 자기 마음대로 책정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임시관리인이 앉아 시행사 쪽이나 그런 쪽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였죠. 그런 부분은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여러분들 사실일 겁니다. 그때 같은 동지로서 그때 당시에 그쪽 관리팀장님으로 계셨는데 마침 그분은 저희 쪽으로 오셔서 좀 많은 고생도 좀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아마 전화를 하시면 저희 쪽으로 아마 소장님이나 관리사무소 쪽에 직원분들이 좀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개인적인 고충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전국적으로 이렇게 집합건물 관련돼 가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와대에 청원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점주 여러분들께서 아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참 최선을 다해서 정말 피땀 흘리게끔 아마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면 관리비 책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보면 악랄하게 마음대로 책정하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협박이 형법상에 있는 그런 협박이 아니고, 뒤에서 아주 떨떠름하게 불친절을 하면서 있죠. 자기가 건물의 주인이 있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직원일 뿐인데.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그런 쪽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투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부분은 있죠. 충분히 일단은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근데 상식적으로 법리적인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법리적인 거는 아주 좀 더 나중에 세세하게 들어갈 때 그런 거고, 상식 수준에서 들어보니까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관리비 부분에서. 그렇죠. 그러면 또 들어보세요. 그쪽에 말하는 소리가. 그러면 희한한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역을 달라고 하십시오. 예를 들면은 직원분들 인건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관리소장, 시설 과장, 격리, 또 보안, 미화, 이렇게 월급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뿐만 아니고 각종 용역 계약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무튼 간에 해주시면 될 겁니다. 저 밖에 방금 전에 아까 우리 지금 가시면 됩니다. 오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안팀에 계신 분이 보안에 계신 분이 여기 잠깐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뭐 순찰하다가 한번 좀 둘러보고 이렇게 가신다는 것 같네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사실은 이게 집합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입점주분들이 다 이렇게 생활을 하시죠. 뭐 구분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상관없이 있지 않습니까? 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분 소유자분들은 뭐 건물의 재산권 생각할 거고, 그리고 임차인들 분들께서는 위치에 상권이 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일단 건물 관리가 잘 돼야 그렇죠. 상권이 잘 형성되고 그리고 관리비가 좀 효율적으로 좀 집행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장사를 할 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좀 비용 부담이 좀 많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이런 부분이 좀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따지셔야 됩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끔. 특별히 제가 지금까지 제가 본 것들 중에서는 저 멀리 제주도에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서울이든 경기도든 이렇게 좀 연락이 좀 오시는데, 최근에 이틀 전에 아마 연락이 오신 분 중에서 제주도에서 뭐 어떤 관리비 부분 때문에 상담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관리비 고지서가 제가 참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관리비 고지서가 어디 뭐 우리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영수증 해가지고 저기 뭘 해야 됩니까? 수납용이라고 해서 세무서에다가, 세무서가 아니죠. 네, 고등학교 때 왜 등록금 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에 등록금 고지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 하여튼 등록금 고지서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 저희는 91학번이라 가지고 저희 때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말입니다. 대충 나이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수납료 뭐 이런 식으로 해가 한 약간 짜질구리하게가 뭐 얼마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관리비 해가지고 얼마 나오고 전기료 얼마 이런 식으로 딱딱딱 몇 개만 탁 나오고 끝나는 형태로, 참 관리비 고지서가 이야 기똥차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 혹시 저희 방송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도 그런 곳도 있습니까? 혹시라도 아마 지금 거의 없을 텐데요. 아파트처럼 IMC 데이터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좀 나와 있고,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이유로 제가 말했던 일반 관리비에 있는 관리 내역서를 좀 달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관리단 관리위원회 의장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서 이렇게 관리인을 뽑았는지, 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을 뽑았는지, 그리고 의장을 뽑았는지, 그리고 건물을 효율화를 위해서 관리 용역 업체를 어떤 식으로 공개 입찰을 해서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어떤 식으로 뽑았는지, 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특히 건물 중에서 보면 한
7, 8층 아니면 9층, 10층, 11층 정도 되어 있는 데서 한 5개 층에서 6개 층을 자기들이 들고 있고, 나머지는 한 층별 한 층이나 호실별로 몇 개 들고 있는데, 한 6개 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관리업체를 데려와 가지고 자기가 건물의 주인이냐 모든 관리를 다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있죠. 지분이 많다는 식으로 자기가 그 관리업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다시피 하고, 실질적으로 소유자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 총회를 거치고, 그리고 그 총회를 거치더라도 그 법리적 절차적으로 정확하게 그 만들지도 않고 있죠. 이런 경우가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다반수일 겁니다. 굉장히 또 불친절하고 그렇죠.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들 재산권을 위해서 아니면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몇 번 이야기를 천천히 해봤는데도 희한한 소리를 하시고 상식적으로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법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즘 변호사분들도 젊으신 분이든 뭐 나이 드신 분은 상관없이 있죠. 좀 정의감이 있는 분들은 조곤조곤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인지 웬만큼 다 파악합니다. 특히 집합 건물은 정말 부조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투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반드시 그걸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도 만약에 잘 되지 않으면 청와대 청원을 하십시오. 그거는 지금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은 여기 색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은. 여기 공동체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잘하는 경우도 관리업체뿐만 아니고 관리인이라든지 관리위원회가 잘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소유권 이런 게가 잘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막 생색내다시피 하고 정말 이게 막 과간이 아닌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갑질을 그런 사람들이 하죠. 뭐 관리사무소 소장 같은 사람들이나 가끔 보면, 아니면은 그쪽에 관련된 끈앞풀들이 좀 있죠. 뭐 안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집합 건물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 있죠. 절차도 무시하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딴지를 걸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천천히. 그럼 화를 내고 이럴 겁니다. 몇 번 이야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리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칙대로 하시고, 이러면 반드시 성수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국민신문고에도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서 잘못된 것들은 뿌리 뽑아야 되니까요. 그런 경우들은. 아무튼 여러분들 좀 고생이 좀 많으신 건 아는데, 저한테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질문이 오시는 경우는 크게 보면은 관리단 집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락이 오실 때가 있고, 이제 집회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관리위원회나 관리인이 이제 선임이 되고 난 다음에 관리단이 구체적으로 조직이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자보수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시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임차인이신데 관리비를 물론 어쩔 수 없이 장사가 안 돼서 연체를 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연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체를 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연체료뿐만 아니고 그 소송 비용이나 각종 여러 가지 부담해야 될 비용들을 너무 많이 청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들 분들 중에 상당히 힘들었다. 또 법을 모르다 보니까 지급 명령 신청서를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신용불량까지도 만들도록 아주 악랄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어느 정도 근데 분할 납부를 한다고 해도 그런 걸 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지를 않고 타협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었고요. 어떤 분들은 아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그런 고지서는 처음 봅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나도 황당해서 제가 그런 겁니다. 너무 황당하네요. 하여튼 제주도 거기에 있는 고지서 카톡으로 지금 보내주셨는데, 옛날에 우리 그 등록금 이렇게 고지서처럼 먼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그 고지서, 저 추억이 아련하는 게 안 좋은 쪽으로 저는 추억이 아련거리는데, 그거는 굉장히 나쁜 쪽으로. 거기 지금 관리업체가 뭐 누군지, 어떻게 해서 거기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참 의문스럽더라고요. 그것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관리비 고지서만 보더라도 훤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런 분들을 보면 밤늦게까지 뭐 일하셔야 되죠. 뭐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 밤늦게 또 뭐 목욕탕을 하시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렇죠. 공정하게 이렇게 나가면 왜 돈을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중에서는 보면 자기가 있죠, 법을 좀 안다고. 일반 서민들은 그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법대 출신이라고 좀 안다고, 또 그런 경우를 많이 이게 관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끈앞풀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들 대동해가지고 자문 변호사 데리고 이직거리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법이라는 것이 그 사회적인 약자 편에 들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잘 이렇게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있죠.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한테 오히려 그 겁을 주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법을 외치죠. 악랄한 사람들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다 보니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전혀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법은 있지 않습니다. 상식입니다. 상식을 보시면 크게 그 법 조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은 주변의 변호사님이나 대한법률공단이나 이런 데 여쭤보시면 그 절차적인 부분을 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상식 수준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몇 번 일단 협의를 해보십시오. 협의를 함에도 그 사람들이 자기가 희한한 소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로 협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저히 안 될 때 그 사람들이 더 먼저 설칩니다. 법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어떻다 하게 이긴다는 식으로 별별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오히려 얼음장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식 수준을 봐서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그 여러분들 지역 주변에 변호사님들 있죠. 젊으신 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막 나오고 사회에 좀 정의감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손발이 닳도록 열심히 뛰십니다. 예.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도 그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 나갈지는
알려드리고, 저희도 자문 변호사, 자문 우리 법무법인도 좀 있고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잘 저희한테 방향성을 잘 잡아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들이 그런 그쪽 변호사님을 통해서 진행하다가도 방향성에 약간 좀 여쭤볼 사항이 있으시면 저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도움 드릴 수 있는 것까지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사회 자체가 전반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다. 특히 공동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힘들다고 피해 다니시면은 그런 사람들 참 좋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사람들 협박, 완전히 막 말을 하더라도 아주, 참 기분 나쁜 말을 많이 하죠. 그 사람들. 엄청 기분 나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있죠. 관리사무소라든지 뭐 그런 쪽 가지를 않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 인간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뭐 어떤 속담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냄새 나는 똥을 갖다가 딱 갖다 놔두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양 있는 사람들 아유 내가 저 꼬라지 못 보겠다 이거 돈 내거든요 그냥. 예? 아유 뭐 귀찮다 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건물은 평생 고생됩니다. 나중에 망가집니다. 재산권도 잃고요. 그 소유자들은 재산권도 잃고 미래 가치도 없고 임차인들 분들께서도 건물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관리비만 올라가죠. 죽어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 두서없는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늘 여러분들이 사회는 있죠. 여러분들이 투쟁한 만큼 제 말은 투쟁이라는 말은 공정하고 이 정의로운 이러한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투쟁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분명히 많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서지 마시고 끝까지 마침표를 찍도록 끝까지 해내는 힘이 중요하니까 끝까지 가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 찬란한 미래는 올 겁니다. 끝까지 투쟁하시고 끝까지 해내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건성을 항상 그 사업에 그리고 발전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